전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네.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네, 저 혹시 김유찬 대리님 와이프분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염치불구하고 전화했는데요. 그래도 얘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초면에 전화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렇다고 절 직접 만나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일단 상황만 대충 설명드릴게요. 김유찬 대리님, 바람 피우세요? 네?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신데요? 저 김유찬 대리님 후배인데요. 우리 회사 여자 과장님이랑 탕비실에서 애정행각 나누다가 들켰거든요.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 와중에 김유찬 대리님은 어떻게 해서든 사모님 모르게 하려고 이직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아기 낳으실 생각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황당하실 거 알아요. 저 같아도 갑자기 누가 이렇게 전화해서 당신 남편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하면 어이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에선 징계까지 내린단 말도 있는데 사모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못 믿겠으면 제가 증거 자료까지 전달 드릴게요. 어, 도저히 믿기가 어렵네요. 회사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저 일단 증거 보고 판단할게요. 근데 왜 후배라는 분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만약 제 남편이 정말 바람 피웠어도 후배분이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말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김유찬 대리님 회사에 있는 여자들 다 건드리고 다녔거든요. 저도 이 회사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하도 옆에서 성가시게 굴어서 곤혹을 치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여자 직원들 모두 김유찬 대리님이 거의 공공의 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사모님이 제일 큰 피해자라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사태 꼭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 절대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카카오톡으로 자세한 정황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알겠어요. 바로 보내주세요. 이게 난데없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바로 카톡을 보냈네. 이게 뭐야? 정말 다른 여자랑 껴안고 있잖아. 이건 징계위원회 열린다는 공고문이고 심지어 오늘이잖아. 이래놓고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회사를 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게다가 임신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여자 직원이랑 여자 직원은 다 건드렸다는 걸 보면 바람기가 있었다는 건데 왜 난 여태 몰랐던 거야? 이분 아니었으면 정말 모를 뻔했네. 그래서 요즘 회사 연봉이 낮다니 어쩌고 하면서 회사 옮기려고 그런 거였네. 요즘 같은 불황에 이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직원이 직접 전화 올 정도면 과장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남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겠어. 이혼할 땐 이혼하더라도 어떤 인간인지는 확실히 알아야지. 그날 저녁, 집. 당신 왔어? 오, 피곤해 죽겠네. 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당신 오늘 엄청 지쳐 보이네. 일이 많아서 그러지 뭐. 아무래도 일자리를 진짜 옮겨야겠어. 이 회사 오래 다닐 회사는 아니야. 그래. 언제는 복지도 좋고 동종업계에 비해 연봉도 괜찮은 수준이라 웬만하면 오래 다니고 싶다며.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직원 대우하는 것도 영 별로고. 아무튼 당분간 이직 준비하느라 좀 바쁠 예정이니까 이해 좀 해줘. 알았어.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괜찮을지 모르겠다. 다니던 회사도 잘릴 판이라며 뉴스에서도 되게 시끄럽던데. 그래도 해봐야지. 하루라도 빨리 회사 뜨고 싶은 심정이야.
아주 질려 죽겠다고. 질린 게 아니라 쪽팔려서 뜨고 싶은 거겠지. 이제 보니 얼굴색 한번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네. 결혼 생활 5년 동안 날 대체 얼마나 속인 거야. 이런 인간이랑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했다니 정말 소름 돋네. 뭘 그렇게 유심히 봐? 무슨 할 말이 있어? 아니, 그냥 쳐다본 거야. 싱겁긴. 나 먼저 들어가 잔다. 아, 맞다. 성아 결혼한대. 아가씨? 저번에 봤을 때 만나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면 꼬치꼬치 개물을까봐 숨기고 있었나 봐. 남자 직업이 꽤 괜찮던데. 외기사래. 집안도 되게 괜찮고. 엄마가 성아 남자 하나 잘 물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 오, 다행이네. 아가씨 30 훌쩍 넘었는데 결혼 안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되게 걱정하셨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뭐 요즘 기준으로는 34세 결혼하는 게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 엄마가 애 언제 낳냐고 하던데? 당신 지금 나와도 노산이라고 불임 클리닉이라도 다녀야 되는 건 아니에. 아직 아기 가지려고 노력한 게 없는데 뭘. 차차 생각하자. 그러든지. 대신 엄마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한다. 괜히 나한테 다 뚫리지 마. 난 아기 하루라도 빨리 갖고 싶으니까. 당신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우리가 아무리 딩크를 전제로 결혼을 했다지만 어떻게 아이 없이 평생을 둘이만 사냐? 당신도 TV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입이 귀에 걸렸더만. 여자들은 모성애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던데 당신도 애기 갖고 싶고 그러지 않아? 그냥 보기에 귀여운 거지. 실제 키우는 건 다르지. 엄마가 들으면 기야말 소리네. 여튼 다음에 성아 예비 남편 소개시켜준대. 그때 갔을 때 엄마가 애기 소식 물어보면 당신이 답해. 나도 중간에서 이런저런 말 옮기는 거 이제 피곤해. 알았어. 피곤하다며 얼른 자. 오, 너 덕분에 다시 아기 갖고 싶지 않아졌어. 아기한테도 못할 짓이지. 아빠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리고 다니는데. 안 그러니? 네가 그동안 뒤에서 여자를 얼마나 만나고 다녔는진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네 정체를 다 까발려 주겠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한 달 후 사무실. 그러니까 대략 5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회사 과장도 포함이고요? 예. 과장이랑은 회사에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지금은 안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4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여기 카페 알바생은 월요일에, 필라테스 강사는 화요일에, 거래처 직원은 목요일에, 무직인 여자는 금요일에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아예 규칙을 정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바람 피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절제해서 주말에는 데이트 약속을 안 잡아요. 주말에 집을 자주 비우면 와이프 의심 사기 쉬우니까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럼 여태 야근하느라 바쁘다는 게 다 여자들이랑 데이트하려고. 예, 회사 자체가 직원 대부분이 6시에 퇴근하는 분위기라서 야근이 그렇게 잦을 수는 없어요. 그 과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지사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분도 이직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하다하다 회사까지 소문이 나게 만들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아무튼 저희가 수집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또 연락 주세요. 사실 이 증거만으로도 위조를 받긴 수월할 겁니다. 네, 저도 변호사와 얘기해 봤는데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남편 휴대폰 포렌식도 마쳤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직후 사무실 앞. 이대로 서류 던지면 끝이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끝나다니.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돈 낭비, 시간 낭비 다 했네. 나쁜 자식.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바로 전화 오네. 씨. 여보세요? 아니, 왜 전화를 이제야 받아? 대체 뭐라고 있었던 거야?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무슨 전화? 어, 그러고 보니 엄마한테 전화가 잔뜩 와 있었네. 아,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아버님 위급하시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장모님이 임종이라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빨리 오라고 하셔.
나도 회사에 얘기하고 병원으로 바로 가고 있거든. 당신도 얼른 와. 어? 아,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게 정말이야? 일단 병원으로 빨리 와. 어, 알았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더니 저번에 찾아뵀을 땐 컨디션 좋아 보이셨는데. 3시간 후 장례식장.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찾아뵐걸. 이런 거 찾아볼 동안 아버지 곁에 하루라도 더 같이 있을걸.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찾아봐? 당신은 알 거 없어. 다 당신 때문이야. 알아? 어쩌고저 왜 이래? 그래도 내 전화 받고 아버님 임종은 볼 수 있었던 거잖아.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나한테 다 돌리진 말지. 내가 아버님 아프게 한 것도 아니잖아. 어? 엄마 왔어? 성화는 가지 않았어? 한창 결혼식 날짜 맞추고 있는데 괜히 부정 탈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니? 수술 받고 좀 나아졌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 사람 목숨이 한 번에 이렇게 끊어져? 장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요 며칠 컨디션이 계속 안 좋긴 하셨나 봐. 원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으니까. 하긴 그게 아직도 무서운 병이긴 하지. 아무튼 유정이 너도 많이 놀랐겠다. 뭐 이랬을 때가 살면서 제일 놀랄 때지. 그래도 몸 챙겨가면서 장례 치러라. 이렇게 더운 날 몸 고생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 너가 옆에서 잘 챙기고. 걱정 마. 와이프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다음 날 장례식장 휴게실. 그러니까 남편이 생전에 유서를 써뒀단 말이죠? 네, 우선 사시는 집은 아내분께 그대로 상속되는 걸로 하셨고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30억 중에 20억은 따님께,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다시 아내분께 드리라고 쓰여있네요. 제 공증까지 마쳤고요. 이대로 진행해드리면 될까요? 혹시나 조정할 사안이 생기시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길 원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이대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어휴, 언제 유서까지 쓴 거야? 나한텐 병 다 이겨내고 천년만년 살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더니. 그러게, 이깟 돈 필요 없으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 잠시 후. 변호사님,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어머니, 어머니가 왜 문 앞에 계세요? 깜짝아. 어, 아니, 나 한숨 자려고 왔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길래 기다린 거지. 사돈, 사돈도 이제 집에 그만 돌아가세요. 어제 오늘 고생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지요. 아유, 남도 아니고 어떻게 그럽니까? 저도 다 할만해서 이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 도우미 알바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주면 식은 죽 먹이랍니다. 왜 저렇게 들떠있지? 가뜩이나 남편 바람 사실 알고 나서 어머니 얼굴 보는 것도 껄끄러워 죽겠는데 왜 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안 가시는 거야? 불편해 죽겠네. 아니, 대놓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3시간 후 장례식장. 엄마, 나왔어. 언니, 저 왔어요. 소식 듣고 바로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가씨, 결혼 날짜 잡아서 부정 탈까봐 못 온다고 하시더니? 아유, 요즘 그런 게 어딨니. 아직 결혼식까지 반년이나 남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식 와서 예를 갖춰야지. 너도 여기서 일도 도우고 그래. 알았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도우미 아주머니도 많고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냥 어머니랑 아가씨 같이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너는 아까부터 왜 자꾸 가라고 그러니? 서운하게. 그래. 엄마 입장에서도 사돈을 잃은 건데 당연히 장례 끝날 때까지 자리 지키고 싶지. 우리도 도울 사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언니. 제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언니는 쉬엄쉬엄 하세요. 언니 몸도 약하잖아요? 네, 어제 오늘 잠도 잘 못 잔 것 같구만. 살이 그새 쭉 빠졌다.
죽이라도 사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요 앞에 사골곰탕집 있던데 거기서 포장이라도 해올까? 됐어, 무슨 사골곰탕이야. 아버지 장례식에서 배 채울 일 있어? 당신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러지. 그래, 우린 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예전에 회사 잠깐 다녔을 때도 빈혈 증세 있고 한 번씩 픽픽 쓰러지고 그러지 않았니? 그래서 옛날엔 너처럼 몸 약한 사람은 장례식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 그렇게 기 약한 사람이 오면 귀신이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몸 잘 챙겨야 된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다 할 테니까 언닌 진짜 쉬세요. 제가 보기에도 언니 안색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평소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엔 안 그럴 테니까 너도 가만 보면 고집 참 세다. 원래 고집 센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번대. 그만큼 자기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증거라서 일도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도 일러스트 작가로 성공한 거냐. 원래 완벽주의 성향들이 예술하기에 딱 좋다고 하더라고. 언제는 회사 관두고 일러스트 작가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오빠 뒷골 빼먹을 일 있냐고 빈정댔으면서 왜 이렇게 띄워주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남편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거야? 내가 외도준 거 모으는 거 눈치채기라도 했나? 그래서 일부러 잘해주는 건가? 이틀 후, 집. 어머니 바로 집으로 들어가시지.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긴. 괜히 장례 마치고 너 싱숭생숭해 할까봐 온 거야. 원래 장례 끝나고 집 오는 길이 제일 우울한 법이거든. 아무튼 며느리 이 정도로 생각해주는 시어머니는 엄마밖에 없다니까. 차라도 드릴까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괜찮아. 저 유정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다. 저번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고 변호사랑 얘기 나누는 거 들었거든. 너 앞으로 20억 유산이 떨어질 예정이라고 하더니 그게 사실이니? 유산이요? 어, 네, 맞는데요. 왜요? 사돈이 재력가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구나. 그 돈 받으면 어디에 쓸 거냐? 무슨 계획이라도 있니?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당장 쓸 것도 없고요. 그치? 아유, 너가 그래도 검소한 스타일이라 아직 별 계획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럼 그 돈 필요한 데에 쓰는 건 어떠니? 너도 알다시피 성아가 결혼을 하잖니? 그것도 꽤 괜찮은 집안에. 근데 그 집안이 눈치를 보아하니까 성아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 내가 성아 엄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문대 졸업에 회계사인 아들이 고졸의 중소기업 격리하고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 하면 나 같아도 싫긴 싫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지들 둘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은 시키는데 아무래도 미운 털 잔뜩 박히고 결혼을 하면 성화가 시집살이 고되게 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성화 신혼집을 네가 받은 유산으로 좀 해주면 어떻겠니? 그래도 다행히 예비 사위가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게 돼서 지방에 일을 구하면 되겠더라고. 알아보니까 한 5억 정도면 괜찮은 신축 아파트 매매로 살 수 있겠더라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건 아니니? 성아가 아파트 직접 구경하고 왔는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 신혼집 위로 딱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 유산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구해달란 말이에요? 그치? 어차피 너도 쓸 데도 없고 성아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신혼집 해줬다고 하면 사돈댁 눈치 보일 일도 없을 거고 성아도 더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고 얼마나 좋니? 그래,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5억에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자체가 좋은 거잖아. 집만 해결돼도 결혼 생활하기에 수월하고. 근데 그걸 왜 내 유산으로 해? 5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액도 아니잖아. 아니 지금 돈이 아깝단 말을 하는 거니?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성아 어떻게 한지 보고도 그래. 조문객 대부분이 성하가 상준 줄 알더라. 하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고생스러운 일은 다 전담하고 해서 너희 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애한테 신혼집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애초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고생했다 쳐도 5억짜리 신혼집을 해달라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꼭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야 돼. 아니, 엄마 입장에선 부탁할 수 있잖아. 그럼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되지. 얘기를 듣자마자 거절하냐? 듣는 내가 더 서운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무리한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너한테 20억이나 떨어질 테고, 그럼 그중 절반은 우리 아들 소유일 텐데. 솔직히 10억짜리 집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네 입장 고려해서 일부러 절반이나 더 싼 5억짜리 구한 거야. 그 정도면 싸게 먹힌 거 아니니? 난 당연히 네가 그러라고 할 줄 알았다. 이렇게 돈에 환장한 줄은 몰랐네. 세상 그렇게 검소한 척은 다 하더니만. 그래. 당신이 신혼집만 구해주기만 하면 유산 달란 얘기는 이제 안 할게. 당신이 유산 혼자 꿀꺽해도 가만히 있을게. 그럼 괜찮은 조건 아니야? 말이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사전에 다 짰나 보네. 사전에 뭘 짜? 좀 크게 말해봐라 안 들린다. 그냥 혼잣말한 거예요. 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네요. 그럼 그 집 제가 사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 유산에 대해 더 이상 말 꺼낼 일 없다 이거죠?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아, 그래. 바로 그거야. 알았어요. 아버지 유산 받는 대로 그렇게 할게요. 아가씨한테도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전하세요. 네, 역시 부잣집 자제는 다르다니까. 결정 안 해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내리는 거 좀 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상가는 기가 막히게 잘 갔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여보. 덕분에 내 동생 어깨 쫙 펴고 결혼할 수 있겠다. 뭘? 가족 사이에 당연히 해야지. 한 달 후 전화.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곧 생겼는데 아직 집 계약했다는 얘기가 없어서 유산 상속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처리가 이렇게 늦어? 성화도 기다리는 눈치던데. 집 계약을 마치고 상견례에 들어가야 우리도 어깨 좀 펴볼 수 있지 않겠니? 안 그래도 상속됐다 그러더라고. 내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게. 예, 이왕 해줄 거 빨리빨리 좀 해주라고 그래라. 아, 그리고 신혼집 가구랑 가전 유전이 보고 하라 그래. 생각해보니까 5억은 너무 싸게 먹혔어. 엄연히 네 권리도 들어있는 건데. 신혼집만 해주면 돈 얘기는 안 꺼내기로 했는데 괜찮을까? 아니, 신혼집 해줬으면 당연히 혼수도 해줘야지. 네가 껄끄러움 내가 말할게. 알았어, 내가 슬쩍 말해볼게. 요즘 들어서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눈치 봐서 슬쩍 말 꺼내면 들어줄 것도 같아.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너도 너무 와이프 눈치 보고 그러지 마라. 옛날엔 여러 여자들 울리고 다니더니 요즘 들어선 와이프 눈치만 살살 살피는 것 같아. 돈 앞에선 장사 없지 뭐. 잘 보여야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성아 집 해줘도 자그마치 15억이 넘어. 나도 잘 보여서 외제차를 나한테 뽑아달라고 하게. 회사도 간다버리려고. 안 그래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관두고 사업해야지. 유산을 그렇게 받았는데 당연히 해주겠지. 나도 이참에 가방이나 하나 좀 사달라고 해야겠다. 그래, 웬만하면 내줄 거야. 막대한 유산 받은 줄 뻔히 아는데 모른 척 할 리가 없지. 그럼. 그날 저녁, 집. 무슨 할 말 있어? 왜 자꾸 졸졸 따라와? 아, 그게 혹시 유산 상속은 잘 된다 해서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 됐지. 아가씨 신혼집 때문에 그러구나.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어. 부동산도 같이 가봐야 되고 계약 관련해서 얘기할 것도 있으니까 오랜만에 가족 모임 갖는 건 어때? 아가씨도 결혼 준비 잘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 생각하고 있었구나. 난 당신이 까먹은 줄 알고. 저 혹시 그럼 가전이랑 가구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왕 해줄 거면 그런 것까지 해줘야 폼이 사니까. 엄마도 상견례 들고 갈 명품 가방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도 차 바꿀 때도 됐고. 안 그래도 싹 다 바꿔줄 생각하고 있었지. 아예 백화점 근처에 모여서 식사한 다음에 백화점 넘어가서 싹 사자. 당신 차도 그때 보러 가고. 오, 정말? 한 번에 다 바꿔준다고? 그래. 어차피 난 쓸 데도 없는걸. 내가 식당 예약하고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주소 보내놓을게. 알았어. 고마워, 여보. 진짜 여보가 내 여보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일주일 후 식당. 아니, 여기가 맞아? 무슨 백화점 근처에 이런 후줄근한 식당이 있댔니? 그리고 왜 하필 여기서 보지? 맛집 같아 보이지도 않는구만. 손님도 별로 없는데. 그니까. 그리고 난 청국장 못 먹는단 말이야. 벌써부터 꼬리내가 옷에 붙은 것 같아. 언니는 돈도 많으면서 무슨 이런 데로 오자고 해. 그래도 식사하고 바로 필요한 것들 백화점에서 사준다고 하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그렇긴 하다만 식사까지 고급진 데서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야. 막말로 옷에 청국장 냄새 다 묻히고 명품관 들어가면 얼마나 쪽팔리니?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모처럼 백화점 간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몄는데 이게 뭐야? 그만큼 뜯어내면 되는 거지. 아, 나도 청국장집을 예약할 줄은 몰랐어. 그래, 유정이 올 때 티는 내지 마. 괜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유정이 온다. 아유, 예정이 왔니? 오느라 고생 많았다. 변호사 만나고 왔다고? 이제 다 처리된 거야? 네. 근데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청국장 별론가요? 다들 건강해지라는 의미에서 예약한 식당인데. 특히 아가씨 표정이 되게 안 좋네. 아니에요. 저도 좋은데요. 역시 언니 센스 만점이라니까. 그래, 나도 청국장 엄청 좋아한다. 나도 좋아해. 청국장이야 없어서 못 먹는 수준이라니까. 근데 손에 그건 뭐냐?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아? 아, 이거요? 안 그래도 주려고 했는데. 자, 당신 거야. 받아. 내 거? 설마 차 뽑은 거야? 내가 저번에 보여준 그 차? 어머, 정말 그런 건가 봐. 와, 언니 진짜 통 크네요. 그럼 오늘 시승식 할 수 있는 건가? 오빠, 그 봉투에 차키는 없어? 어디 무저 차키는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이혼 서류 아니야? 이혼 서류?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유정이가 너한테 이혼 서류 줄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오빠, 잘 좀 봐봐. 아이, 진짜 이혼 서류야. 게다가 이 자료는 당신 설마 내 뒷조사한 거야? 그동안 내 바람진 거 모으고 있었냐고. 바람이라니? 너 그럼 진짜 바람을 피운 거야?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또 바람을 피웠어? 아, 엄마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바람 피운 게 거의 일상적이었구나. 하긴, 그러니까 한 번에 5명을 만나지. 그것도 직업 다양하게들 만났던데. 대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정말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그거 다 불법인 거 몰라? 불법이면 뭐 어쩔래? 내가 아버지 장례 때문에 바로 주진 못했고, 그 뒤로도 좀 골려주고 싶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봤는데 말이야. 그동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더 지체해서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는 한 달 동안에도 여자들을 수두룩 만났던데, 이 정도면 나랑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도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지?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 배우해도 되겠어. 그 정도의 연기 실력이면 충분히 인정받을 것 같은데? 저기, 유정아, 일단 진정하고. 우리 아들이 아마도 장난 삼아서 여자들을 만난 것 같은데 진심으로 만나지 않았을 거다. 너도 알잖니.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해서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알아서 꼬이는 거. 아마 너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그러다고 이렇게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어떡하니? 당사자 말도 들어봐야지. 그래, 나 아니야, 정말. 이 여자들이 죄다 스토커처럼 쫓아온 거라니까. 당신한테 말하면 괜히 신경 쓸까봐 말 못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이야? 아, 그래서 회사도 오해를 해서 당신이랑 그 과장한테 징계를 내린 거야? 당신은 그래서 감봉이 된 거고? 그런 거면 되게 억울하겠는데. 근데 과장은 별로 억울해 보이지 않더라고. 똑같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나 보자마자 바로 사과하던데. 여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각서까지 있어. 그럼 그 여자 혼자만 바람 피웠나? 당신은 가만히 있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말도 안 되는 변명 말고 그냥 인정하지. 그럼 잠깐만. 내 신혼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언니, 그래도 내 신혼집은 해주는 거죠. 솔직히 오빠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근처에서 보자 한 거잖아요. 그죠? 너 정말 눈치가 없구나. 내가 이 와중에 네 신혼집을 왜 챙기니? 이제 남남될 사이인데? 그리고 남남이 아니더라도
누가 새언니한테 신혼집을 해달라고 하니? 염치 없이? 아니, 언니. 말 다 해놓고 이러면 안 되죠. 예비 남편도 그런 줄을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이제 와서 못 해주겠다면 어떡하니? 애초에 결혼해놓고 뒤로 다른 여자들 만난 것 자체가 약속을 안 지키다 못해 사람을 능멸한 거 아닌가? 난 그런 인간 가족들한테 뭘 해주고 싶지가 않은데. 에이, 그래도 니들이 만약 이혼한다고 쳐도 니들 재산은 반만 나눌 거 아니니? 그러면 20억 중에 10억은 우리 아들 거잖아. 그럼 10억 내놔라. 어차피 줘야 될 거 지금 내놓으라고. 사람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듣네. 아줌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5년에 내가 당신 아들보다 소득도 훨씬 많고 그 와중에 신혼집은 우리 아버지가 해줬고 이것만 다 줘도 내가 가져갈 비율이 훨씬 높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 공증까지 거쳐서 유언장에 나 20억 가져가라고 써놨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당신 아들 권리를 주장하지? 나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보고 왔어. 무슨 말을 떠들려면 공부라도 하고 오든가. 되는 대로 짓거린다고 그게 다 사실이 되는 거 아니거든. 뭐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으면 얼마든지 삼아봐.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뭐라고? 아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겠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 여자들 진짜 진지하게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친구처럼 지낸 거야. 내가 남자들보단 여자들이랑 말이 잘 통하거든. 딱 그뿐이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말은 하지 마. 어? 유산 얘기도 다시는 안 꺼낼게. 그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난 어쩌라고? 이미 시댁에 얘기 다 해놨는데 갑자기 신혼집 못 해간다고 하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그나마 내가 신혼집에 혼수까지 해간다고 하니까 나 이뻐해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만 신세가 우스워졌잖아. 지금 네 신세 걱정할 때야. 내 신세가 더 문제야.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그니까 제발 용서해줘. 어? 네, 나도 같이 용서 비마. 그러니 제발 마음 돌리렴. 내가 더 잘해주마. 어? 잘해주는 거 좋아하시네. 애초부터 당신들이 잘해주는 거엔 다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유난던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단가가 맞게 행동을 해야지. 고작 3일 손님 맞은 게 다면서 5억짜리 집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 그것도 모자라서 혼수에 가방에 차까지 가족이 쌍으로 뻔뻔하네. 경제관념도 없고. 아무래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건강식인 청국장 집으로 데려온 거야. 여기 청국장은 내가 살 테니까 든든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럼 이만. 여보, 어디가? 나랑 얘기 좀 더 하고 가. 신혼집 얘기는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이혼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언니, 오빠랑 이혼해도 되니까 내 신혼집은 해주면 안 돼요? 나 진짜 신혼집 안 해가면 평생 시집살이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도 내가 언니 잘 모셨잖아요. 모시긴 누가 모셨다고 그래. 무슨 꿈이라도 꿨니? 그렇게 신혼집을 해가고 싶으면 네 스스로 힘으로 해. 잘난 남편 만나기 어디 쉬운 줄 아니. 한심하기는. 여보, 가지마. 여보. 아이씨, 어떡하면 좋아. 오빤 그러게 왜 바람을 피워서 그래. 오빠 때문에 결혼 망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어? 넌 좀 조용히 해. 이 와중에도 신혼집 얘기가 나와. 대체 내가 바람 피운 걸 어떻게 한 거야? 미치겠네 정말. 아! 엄마 왜 때려? 가뜩이 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머리 왜 때리냐고. 그럼 안 때리게 생겼어. 내가 바람기 좀 고치라고 했지. 결혼 전에도 여자들 울려서 지갑까지 쫓아오게 만들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네. 네가 바람만 안 피웠음. 아니, 적어도 들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떡하니? 이대로 상견례를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이씨.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솔직히 어떻게 한 여자만 계속 보고 살아. 나도 숨긴다고 숨겼단 말이야. 가뜩이 나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나서 계속 다니기 눈치 보이는데 이를 어떡하면 좋아. 사업이고 외제차고 다 날아가 버렸네. 꼴 좋다, 꼴 좋아. 그날 저녁 집. 여보 집에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짐을 다 신발장에 놔뒀어? 우리 아빠가 나 잘 살라고 해준 내 집이잖아. 여기 명의도 내 거고.
그러니 내 집에서 남의 짐 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마침 잘 왔네. 그 짐 들고 조용히 꺼져.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신 바람 안 피울게. 잘못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우리 그래도 오래 사귀고 결혼까지 했잖아. 아기까지 생각한 사이고. 앞으로 당신만 바라볼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어? 그래서 그래. 그동안 니한테 쓴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 아끼면서 살려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보내는 시간은 가급적 줄이면서 말이야. 뭐해? 짐 들고 당장 꺼지라니까? 여보, 진짜 왜 그래? 나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는 거 알잖아. 조사했으면 알겠지만 나 회사에서도 거의 잘릴 위기야. 감봉의 승진도 5년간 정지됐는데 이 정도면 알아서 나가는 거잖아. 근데 요즘 같은 불황에 직장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 엄마가 나보고 자기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래. 동생 결혼 다 망쳤다고 꼴도 보기 싫대. 내 신세가 불쌍하지도 않아? 글쎄, 난 당신 같은 쓰레기 직원 노동법 때문에 함부로 못 자르는 당신 회사가 더 불쌍한데? 그래서 혹시나 당신이 다른 회사에까지 피해줄까봐 동종업계에 당신 외도 사실 다 알렸어. 뭐 이미 소문이 다 나긴 했더라고. 직원들이 여기저기 전파했던데. 뭐? 아이 그럼 서류 낼 때마다 족족 떨어졌던 게 다 그 때문이었던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겨우 이거 갖고 심하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회사 열심히 다녀. 그래야 내 위자료 챙겨주지. 빨리 나가줄래? 안 그러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 아이 진짜 너무하네. 난 변호사 못 구할 줄 아냐? 나도 변호사 구해서 당신이 받은 유산 어떻게든 나도 분배 받을 거라고. 마음대로 해. 어디 두고 보자고. 나중에 합치자고 하지나 말어라. 그런 소린 다시 태어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법원에서 봐. 일주일 후 시댁. 변호사가 뭐래? 아예 못 봤는데? 거의 불가하다고만 해. 이미 내 잘못이 커서 오히려 위자료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대비해 놓는 건데. 아유, 못난 놈 같으니라고. 바람을 피울 거면 좀 조용히 피우든가. 회사에까지 알려주고 말이야.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나는 뭐 이럴 줄 알고 그랬어. 나도 머리가 복잡하다고. 야, 이 개 같은 자식. 네가 내 인생 다 말아먹었어. 책임지라고. 너 지금 오빠한테 무슨 짓이야? 왜 다짜고짜 와선 때려? 머리 안 나? 아파 죽겠다고, 이씨. 왜 이래? 무슨 일인데 오빠를 때려? 어? 친정 좀 해봐. 정신 사나워 죽겠네.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예비 남편이 나보고 파혼하지. 신혼집 해온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고. 나 어떻게 믿고 결혼하냐. 이제 망했어. 그만한 남자 구하기 어려운데 또 어디 가서 구하냐고. 이러다 노처녀로 굶어 죽게 생겼어. 뭐? 파혼을 하자고 했다고? 아니 신혼집 안 해왔다고 파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니까 그 자식이 잘못한 거 같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신혼집 못 구한 게 뭐가 어쨌다고. 신혼집은 원래 남자가 구해와야 되는 거야. 잘 나가는 회계사면 뭐하냐? 여태 신혼집 하나 못 구해서 여자한테 해오라고 떠미는데 그게 남자냐? 어? 그러는 지는 장인어른한테 신세진 주제에. 암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망했다고. 내 인생 어떡하면 좋아. 뭘 망해. 적어도 이혼 당하는 것보단 낫겠지. 나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위자료도 꽤 부를 것 같았는데 내 남은 전 재산까지 다 털리게 생겼다고. 아이고 자식 두 놈 있는 거. 한 놈은 이혼당하고 한 놈은 파혼당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럴 바엔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엄마 그러지 말고 이 집 팔아서 나 신혼집 해주면 안 돼? 어차피 나 시집 가면 엄마랑 저 자식이랑 여기서 살 텐데 그럼 좀 좁은 데로 이사 가도 되잖아. 어? 이제 하다하다 엄마 집까지 팔래. 아유 도둑놈들이 따로 없네. 둘 다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왜 나한테까지 그래?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엄마까지 나 쫓아내면 난 어디 가서 살라고? 아유 도야. 40 가까이 처먹은 놈들이 어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나도 니들 아버지 따라 빨리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고 왜 바람을 펴갖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 바람도 유전이 이랬더니 지 아버지를 꼭 닮았네. 1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마치게 됐어요. 남편은 위자료로 저한테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재산 분할도 제가 70%를 받게 됐어요. 물론 물려받은 유산은 제가 100%를 가져오게 됐고요. 재판이 끝나자 남편은 또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고 퇴직금이라고 받은 게 5천인데 어떻게 그걸 다 주겠냐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남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기한 내 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또 밟겠다고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군말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고요. 지금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조그마한 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여 살고 있어요. 작업 요청권이 점점 늘어나 이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하며 보냈네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서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시어머니는 두 자식놈들이 자기한테 돈 달라고 난리라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고, 시누이는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나머진 자기가 대출받아서 어떻게든 신혼집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애원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무시하고 말았는데 계속 이어지다 보니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이제는 연락이 아예 차단된 상태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처럼 이 일 열심히 하고 엄마께 자주 효도하고 소소한 취미생활도 하며 보내려고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